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 마인드의 제리입니다. 오늘은 그 소장 작성 그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소장 예시를 통해서 앞에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구 취지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소장 예시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구 원인란에는 요건 사실을 적는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유형별로 요건 사실이 다 달리 있는데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 요건 사실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그 반환 시기의 도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건 사실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표현의를 위해서 요건 사실을 쓰기 전에 앞부분에 당사자 관계를 표시해주면 좋다고 했었고, 혹시 기초사실 관계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같이 당사자 및 기초사실 관계 이렇게 적는 것이 좋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예시를 봐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 원인란의 그 제목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당사자 관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요건 사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사망의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에 반환 시기의 도래, 여기까지가 이제 요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자 약정을 했다면 이자 약정한 사실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고요. 근데 여기에는 사항에 반환 시기의 도래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 어쨌든 반환 시기의 도래까지만 써도 요건 사실을 적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결어 부분에는 이때 이제 그 청구 취지에 적었던 내용을 이렇게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상용적인 문구 그걸 넣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관계 표시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취지 기재 금 4천만 원을 빌려준 대주이고 피고는 그 차주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 관계를 이렇게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고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그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주가 원고이고 차주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을 보시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놓고 이제 관련 증거들을 거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통 이제 차용증이 대표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증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이제 그 대주가 누구고 차주가 누구고 원금이 얼마고 이자는 얼마로 약정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 그 변제기,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제 차용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 차용증 말고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어쨌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들어가는 거의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용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는 김땡땡 원고가 되겠죠. 차주는 이땡땡 피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은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민사 단속 사건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연 10%로 약정했기 때문에 연 10% 썼는데 이자가 뭐 24%일 수도 있고요. 뭐 같은 건 당사자가 약정하기 나름인데 이자 부분은 이게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10%로 약정했다고 예시를 정했기 때문에 10%로 적었고요. 변제기는 2018년 12월 31일로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년 정도 그 변제기를 여유를 두고 작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소거든. 그래서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은 그렇게 대주, 차주, 원금, 이자, 변제기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를 적게 되는데요. 목적물의 인도는 돈이겠죠. 돈을 인도해 주는 건데 대개 이제 돈의 인도는 보통은 그 은행 금융계좌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도 예시는 그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목적물의 인도를 보시면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년 12월 31일 피고에게 금 4천만 원을 은행계좌
자체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해놓고 관련 증거를 거기다 표시했죠. 뭐 갑재 이유증, 뭐 어디 은행 통장 사본 중 뭐 2017년 12월 31일자 거래 내역 잠조 이렇게 그렇게 내용을 당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청구 원인란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장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문장에 글 쓰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통은 주어, 그다음에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위 이 순서로 보통 적는다고 했었고요. 요 내용도 보면 위 계약에 따라 부분은 이게 뭐 연결되는 연결사니까 빼고 뒤에 보면 원고는 주어죠. 2017년 12월 30일 시간, 피고에게 상대방이죠. 금 4천만 원을 목적어죠. 그다음에 은행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 상목행 첫 글자 따서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위 요 순서로 보통 이제 문장 구성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시기의 도래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요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4천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인 12월 31일이 도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할 것을 구두 및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독촉하였습니다. 원고 이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반환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장 부분은 그렇게 그 내용이 복잡하게 들어갈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요건 사실만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내용이 이제 자세해지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준비 서면 단계에서 많이 자세해지게 보통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고가 소장을 내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답변을 피고가 하게 되는데 피고 답변이 이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박한 거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내용을 원고 입장에서 쓰게 되고 보통 이제 그때 이제 많은 그 자세한 준비 서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고 입장에서도 답변서를 적을 때 그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자세하게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 자체는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는기보다는 요건 사실만을 기재하면 보통 이제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크게 소장이 길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필요한 요건 사실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어를 보시면 결어라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천만 원 및 뭐 이에 대한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까지는 약정이자인 10%,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가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이자율이 두 개가 나오죠. 10%짜리하고 12%짜리. 그래서 앞에 10%는 양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거죠. 10%로 돈 빌려줄 때 10%로 이자는 정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 것이고 연 12%는 이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면 어쨌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한 이자가 연 12%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은 계속 이제 변동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예전부터 이 12% 직전에는 15%였는데 지금 12% 이제 감소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10%하고 12% 이자율이 두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각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자가 하나일 때는 각 비율에 의한 이렇게 각을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이자가 다를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각 비율에 의해서 각자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입증 방법으로 그다음 가보면 입증 방법을 뭐 갑재 1호증 이렇게 했는데 이때 1갑재 1호증 또 1갑재 2호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그 입증 방법 표시하기 위한 기호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1갑재 1호증 차용증, 그 다음에 또 1갑재 2호증 뭐 어디 은행 통장 4번, 또 1갑재 3호증
통보서, 이건 내용 증명 우편, 그거를 이렇게 통보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적으면 될 것입니다. 그 첨부 서류도 마찬가지로 첨부 서류에 보면 첫 번째 위 입증 방법 각 한 통 돼 있죠. 그래서 위에 입증 방법들을 각 한 통씩 해서 적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달료 납부서 또 한 통, 이렇게 지금 적었습니다. 이 전자소송일 때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종이소송일 경우에는 밑에다가 이제 이 소장 부본도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소장 부본도 보통 이게 한 두 통 이렇게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소장의 원본은 법원에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또 그 부분 하나는 상대방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두 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보는 법원이 갖고 나머지 한 부는 상대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적지 않았는데 만약에 정의소송 형태라고 하면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2020년 1월 3일 그 작성 날짜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고 했으니까 위 원고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적고 날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기는 한데 이 페이지를 표시하는 게 가능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인할 때 그 간인이라고 해서 여러 장을 이렇게 소장이 될 경우에, 소장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답변서 준비서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장이 될 경우에는 앞종이와 앞면과 뒷면 사이를 이렇게 반 접어서 그 사이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쭉 전부 다가 이게 1페이지, 2페이지가 쭉 다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인을 다 해줘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다 적으면 그 페이지 자체로 연결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이제 맨 끝에 위 원고 김땡땡인 거기에만 날인만 해도 인정이 보통 됩니다. 근데 뭐 간혹 이제 뭐 법원마다 그런 걸 또 몰라가지고 또 날인을 또 해오라 하는 법원도 있긴 있는데, 안전하게 하려면 두 개 다 하면 좋겠죠. 페이지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간인은 간인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페이지를 쭉 부여한 다음에, 페이지를 딱 매긴 다음에 맨 끝에 그 페이지에서만 위 원고 김땡땡인 거기에만 날인하면 보통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 이름을 쓰신다고 했고요. 이 관할 법원은 이게 지금 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이기 때문에 지참채무라고 해서 원고 주소지도 되고 피고 주소지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거는 자기가 편한 곳으로 선택해서 관할 법원을 정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이 사안은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길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예시를 다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하려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답변서를 어쨌든 형식적인 답변서를 어떻게 쓰는지라도 그거라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서 쓰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 듣는 거 길게 또 쫓아오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